그리스인 조르바, 알렉시스 조르바의 삶과 행적, 니코스 카잔자키스 장편소설, 유재원 옮김, 문학과 지정사. 프롤로그. 나는 여러 차례 풍우나 알렉시스 조르바의 삶과 행적에 대해 쓰고 싶었다. 내가 아주 많이 사랑했던 부지런한 노인에 대해서 말이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은혜를 베푼 것은 여행과 꿈들이었다.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내 삶의 투정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 굳이 내 영혼 깊숙이 흔적을 남긴 사람들을 밝히자면 호메로스, 베르그송, 니체, 그리고 조르바다. 호메로스는 내게는 아주 밝게 빛나는 평화로운 눈동자였다. 그는 마치 태양처럼 모든 것을 구원의 빛으로 비춰주었다. 베르그송은 젊은 시절 괴롭고 어려웠던 철학적 문제들에서부터 나를 구원해준 사람이다. 니체는 나를 새로운 고뇌로 풍요롭게 해주었고 내 불행과 아픔과 불확실성을 자부심으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조르바는 내게 삶을 사랑하는 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만일 내게 인도인들이 구루라고 하고 성산 아기오노스의 수사들이 예론다스라고 부르는 영적 스승을 이 세상에서 꼭 한 사람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조르바를 선택할 것이다. 조르바는 먹물들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높은 데서 먹잇감을 발견하여 낚아채는 원시인의 시력과 매일 새벽마다 새로이 떠오르는 창조성, 그리고 매 순간 끊임없이 바람, 바다, 불꽃, 여자, 빵과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영원한 처녀성을 부여하는 순진무구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확신에 찬 손과 신선함으로 가득한 마음, 마치 내면에 자신의 영혼보다 더 높은 힘을 가지고 있는 듯 자신의 영혼을 놀려대는 사나이다운 멋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창자보다 더 깊은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아니 조르바의 나이 먹은 가슴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나오는 구원인 듯한 거칠고 호쾌하게 껄껄대는 웃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겁에 질린 불쌍한 인간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살기 위해 주변에 세워놓은 윤리, 종교, 조국과 같은 모든 장애물을 한꺼번에 깨뜨려서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무너뜨리는 웃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책들과 선생들이 굶주린 내 영혼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애쓴 데 반해 조르바는 불과 몇 달 사이에 사자 같은 정신으로 나를 먹이고 키운 걸 생각하면 화가 나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슬퍼진다. 내 인생은 우연 때문에 실패했다. 나는 너무 늦게 이 예론다스를 만났다. 당시 내가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엄청난 전기, 상황의 완전한 변화, 불붙이기와 새로이 하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너무 늦었었다. 그래서 조르바는 안타깝게도 내 안에서 승화되는 대신, 내 현실적 삶의 원형이 되는 대신 풀칠로 붙어버린 종이 뭉치를 얼룩지게 하는 문학적 주제로 추락하고 말았다. 인생을 예술로 만든다는 이 슬픈 특권은 수많은 육식동물을 파멸시킨다. 왜냐하면 예술을 함으로써 누릴 수 없는, 누를 수 없는 욕망에서 빠져나갈 탈출구를 찾아내고 뜨거운 가슴을 버리고 영혼을 가볍게 만들고 더 이상 고뇌하지 않고 몸싸움을 피하고 삶과 행동에서 한 발 떨어져 욕망의 격정을 잘 길들여 끝내는 없앴다고 자랑하는 걸 즐기게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단순히 기뻐하는데 그치지 않고 잘난 척까지 한다.
대체할 수 없는 덧없는 순간을 끝없는 영겁의 시간 속에서 살과 피를 가진 유일한 순간으로 영원하게 만들므로써 자신이 아주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바로 이런 식으로 살과 뼈로 가득 차 생기가 넘치던 조르바가 내 손에서 잉크와 종이로 변했다. 나는 바라지 않았지만, 아니 오히려 그 반대를 바랐지만 오래전부터 내 안에서 조르바 이야기는 분명해지고 있었다. 나의 내면에서 나만의 비밀들이 작품이 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치 내 몸에 다른 사람의 피가 들어온 듯 내 몸의 기관들이 그 피를 길들이고 동화시키고 끝내 없애기 위해 싸우는 듯한 들뜬 쾌락의 불쾌함이 뒤섞인 음악적 동요였다. 그리고 그 축을 중심으로 낱말들이 모여들더니 마치 태아의 영양분을 공급하듯 그 축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희미한 기억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저 밑에 가라앉아 있던 기쁨과 아픔들을 건져 올리고 삶을 가벼운 공기로 띄워올리면서 조르바는 조금씩 전설이 되어갔다. 나는 조르바의 전설에 어떤 형태를 주어야 할지 아직 알지 못했다. 아라비안 나이트와 같은 로맨스와 노래와 환상으로 가득한 이야기로 써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갈탄광을 찾는 척하면서 땅을 파며 지냈던 크레타 섬의 바닷가에서 조르바가 내게 했던 대화들을 끄집어내어 무미건조하게 이야기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갈탄광을 찾는다는 실용적인 목표는 단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임을 우리 둘 모두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어서 해가 저물어 광부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우리끼리 모래사장에 식탁을 차려놓고는 시골풍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크레타의 시큼하고 떨떠름한 포도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만을 기다렸었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잠자코 있었다. 지성인이 야수에게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는 그가 올림포스 산에 있는 그의 마을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늑대들에 대해서, 불가리아 반군에 대해서, 아야소피아 성당에 대해서, 갈탄에 대해서, 마그네슘 광에 대해서, 여자들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조국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격정에 사로잡혀 더 이상 말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으면 그는 벌떡 일어나 바닷가의 굵은 자갈밭 위로 뛰어올라 춤을 추곤 했었다. 깡마른 몸으로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힌 채 강인하고 꼿꼿한 자세를 취하면서 새처럼 조그맣고 둥근 눈매를 하고 춤을 추다가 슬픈 소리를 내면서 두툼한 발바닥을 모래바닥에 쿵쿵 구르고 바닷물을 얼굴에 뿌렸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아니 절규와 같은 외침을 들었더라면 내 삶은 의미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대마를 피운 사람처럼 빠져들어 종이와 잉크로 쓰고 있는 바로 그것들을 나의 삶으로 피와 살과 뼈로 살았을 것이다. 나는 감히 용기를 내지 못했다. 나는 한밤중에 욕정의 으르렁 소리를 내며 춤을 추면서 나에게 도덕과 관습이라는 탈을 벗어던지고 먼 여행을 함께 하자고 울부짖는 조르바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벌벌 떨면서 움쩍달싹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많은 순간 최고의 미친 짓을, 삶의 본질을 행하라고 소리치는 내 영혼을 꼭 붙잡고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삶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조르바 앞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영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에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뭐든 배우려 드는 파우스트적인 병이 도져서 다시 외국으로 떠났고 조르바는 북쪽으로 가 세르비아에 자리 잡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스코피아 근처의 산에서
마그네슘 노다지 광맥을 발견해 그곳의 몇몇 부자들을 구슬려 연장을 사고 광부들을 고용해서 다시 땅 밑으로 갱도를 파기 시작했다. 바위를 폭파하고 길을 열고 물을 끌어오고 집을 짓는 등 그야말로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아름다운 과부 리우바와 결혼해 아이 하나를 만들었다. 어느 날 나는 베를린에서 조르바가 보낸 전보를 받았다. 무지무지 아름다운 초록빛 돌을 발견했음. 빨리 올 것, 조르바. 당시 독일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찮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몇백만 마르크화를 자루로 짊어지고 가야 할 정도로 화폐가 평가절하됐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면 큼직한 돈 보따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계산해야 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우표 한 장을 사기 위해 10억 단위의 돈을 치러야 했다. 굶주림, 추위, 기울 대로 기운 옷, 구멍 뚫린 구두. 독일인들의 붉은 얼굴이 노래졌다. 눈보라가 치고 사람들이 낙엽처럼 길거리에서 쓰러졌다. 젖먹이 아이들에게 속임수로 고무조각을 씹게 하여 울지 않게 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아기 엄마들이 아기와 함께 강으로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들이 강의 다리 위를 순찰했다. 겨울이었고 눈이 왔다. 내 옆방의 독일인 중국학 교수는 몸을 덮이기 위해 극동 사람들이 취하는 편치 않은 자세로 붓을 잡고 고대 중국 노래나 공자 말씀을 베끼곤 했다. 붓끝과 공중을 향한 팔꿈치와 심장이 삼각형을 이루어야만 했다. 조금만 지나면 내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고 몸이 따뜻해지지요. 그는 즐거운 표정으로 내게 말하곤 했다. 혹독하게 추운 날들을 보내던 중에 조르바의 전보를 받았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혼과 몸을 떠받칠 빵 한 조각이 없어 굴욕을 당하고 무릎을 꿇는 상황에 아름다운 초록빛 돌 하나를 보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오라고 전보를 치다니. 남들의 고통에 전혀 개의치 않은 동정심도 없는 빌어먹을 아름다움이여 저주나 받아라. 나는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갑자기 몸이 떨려왔다. 화는 이내 가라앉고 나의 내면에서 조르바의 저 비인간적인 외침에 대답하는 또 다른 비인간적인 외침을 들으면서 몸서리쳤다. 나의 내면에서 한 마리 매가 날아오르기 위해 날개를 펼쳤다. 그러나 나는 떠나지 않았다. 이번에도 역시 용기를 내지 못했다. 기차에 오르지도 않았고 나의 내면에 도사린 야수의 신성한 외침을 따르지 않았으며 대담한 미친 짓도 하지 않았다. 지극히 계산적이고 냉정하고 논리적인 인간의 소리를 따랐다. 그리고 펜을 들어 조르바에게 변명을 내려놓았다. 그가 답장을 보내왔다. 대장, 참 불쌍한 사람이군요. 당신은 먹물이에요. 가련한 양반. 당신은 생애에 단 한 번뿐인 아름다운 초록빛 돌을 볼 기회를 차버렸어요. 하느님 맙소사. 언젠가 한번 할 일이 없을 때 내 영혼에게 물었죠. 지옥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그런데 어제 당신 편지를 받고 적어도 몇몇 먹물들에게는 분명히 지옥은 있는 거야 라고 내게 말했죠. 추억들이 떠오르고 하나의 기억이 다른 기억을 밀어내면서 조바심을 냈다. 정리를 해야 할 때였다. 조르바의 삶과 행적을 처음부터 정리할 때가 되었다. 하찮은 일들도 그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이 순간 투명한 여름바다 속에서 찬란한 빛깔을 내는 물고기처럼 내 머릿속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요동치듯 빛나고 있었다. 조르바가 손댄 것들은 불멸의 존재가 된 듯 그와 관련된 것들은 그 어느 것도 내 안에서 죽지 않았다. 헌데 바로 그 즈음부터 갑작스러운 불안이 나를 감쌌다. 그의 편지를 받은 지 벌써 2년이 되었고
그도 이제는 70살이 넘었을 테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분명히 건강이 좋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않다면 내가 갑자기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재구성하고 그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을 기억해내어 그것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종이 위에 잡아놓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까닭을 설명할 수가 없다. 마치 내가 그의 죽음을 쫓아내기를 바라는 듯하다. 지금 내가 쓰는 것이 책이 아니라 추도사가 아닐까 두렵다. 이제 와서 보니 이 글에는 추도의 모든 요소들이 들어있다. 이 글은 마치 계피가루와 아몬드로 그의 이름을 알렉시스 조르바를 멋들어지게 장식한 달디단 설탕가루로 만든 콜리바가 놓인 쟁반 같다. 그의 이름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쪽빛 크레타 바다가 갑자기 폭발하며 말들이, 웃음이, 춤들이, 취기와 시름이, 저녁녘의 조용한 대화가, 그리고 마치 매 순간 나를 반기는 듯한, 매 순간 영원히 내게 작별을 고하는 듯한, 다정하면서도 경멸하는 듯 나를 바라보는 그의 둥근 눈동자가 어른거린다. 그리고 박쥐처럼 줄에 매달려 있는 망자를 위한 장식 접시를 볼 때처럼, 또 우리들 마음속 동굴에 있는 기억들을 바라볼 때처럼 꼭 그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르바의 그림자 뒤로 전혀 예기치 않은 또 다른 그림자가, 조르바와 함께 리비아 바다와 면한 크레타의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만났던 분을 덕지덕지 바르고 수없는 남자와 입맞춤을 한 타락한 여인의 아주 사랑스러운 또 다른 그림자가 첫 순간부터 얽힌다. 틀림없이 인간의 심장은 피로 가득 찬 굳게 닫힌 무덤이다. 이것이 한번 열리면 위안받지 못하는 모든 목마른 그림자들이 우리들 심장의 피를 마시고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 주변 대기가 어둡게 될 정도로 까맣게 몰려든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것 이외에 다른 부활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중 맨 앞에 조르바가 큰 걸음걸이로 다른 그림자들을 밀쳐내면서 달려온다. 왜냐하면 오늘이 그의 추도식 날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가 되살아나도록 우리 피를 줍시다. 내 생애에서 만난 가장 자유로운 외침이자 가장 열린 영혼과 튼튼한 육체를 지닌 대식가이자 술고래이고 일벌레이며 바람둥이 방랑자인 이 비범한 사람이 잠깐 동안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시다.